안녕하세요. 모두의 사수 김영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사수가 없어서 고민인 직장인 분들이시라면요. 오늘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반드시 월급 받는 날마다 이 6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하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잖아요. 이건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매일같이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묻고 답하지 않으면요. 회사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사건에도 현타가 오고 출근할 동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내가 왜 매일 이 일을 하고 이 회사에 출근하는지를 적어도 월급 받는 날만큼은 스스로에게 묻고 그 이유를 적어두세요. 그리고 지난달의 이유와 이번 달의 이유를 비교하시면서 여전히 이 동력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한 달을 보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회사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목표를 가지게 되면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삶의 태도를 결정하거든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회사 순이익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업무의 양을 늘려가거나 업무의 퀄리티를 높여가겠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출근, 퇴근 시간 동안 업무를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끝내려고 노력하실 거고요. 이렇게 목표와 목적이 생기면 하루하루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될지 그 태도가 결정돼요. 목표가 꼭 있어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있는 삶이나 목표가 없는 삶이나 의사결정의 순간대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지 결정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그 목표가 결국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세 번째는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회사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거라면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는 삶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게 돼요. 지금 제 나이 또래의 직장인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침 7시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대기업은 39, 40살 때부터 희망퇴직이라는 걸 받더라고요. 그 친구가 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요.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기업에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도 넣어주고 퇴사 이후의 삶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서 제가 제일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고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부러운 것보단 뭘 할지 정한 것이 너무 부럽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크게 공감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사실 월급 루팡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한 그 친구도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저를 부러워한 건 뭐냐면 그 친구도 자기가 뭘 할지 결정만 하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라는 질문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에 매몰돼서 이 질문을 잊고 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회사 밖으로 나와 자립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좀 어렵더라도요. 월급 받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모두의 사수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죠.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직장 생활에 매몰되다 보면 지금 생활을 기준으로 내가 부족한 점을 채우는 공부에 매몰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부족한 점만 채우는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만 일 처리를 하려고 하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의견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거나 극단적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폐쇄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기준으로 부족한 점을 메우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꼭 질문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옆자리의 동료와 비교하며 나 자신의 목표가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 또 요즘은 SNS 채널들이 많이 급속 발달하다 보니 나와 비슷한 또래의 잘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의 나를 만들어 왔던 일들만 반복하면서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들처럼 되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1등 공신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왔던 경험 이외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일들을 새롭게 도전하고 실행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나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질문은요. 내가 일할 때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질문은 회사의 성과와 연결해서 나의 경력기술서에도 반영되고요. 이것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기획해서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 달 동안 그런 프로젝트가 몇 건 있었는지를 기록하셔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력기술서에 하나씩 아카이빙하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직할 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성과를 취업하려고 하시면 분명 내가 무슨 성과를 냈지, 어떤 일을 했지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반드시 내가 일을 통해서 즐거웠던 순간, 행복한 순간들은 꼭 미리 정리해서 숫자로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은요. 내가 일할 때 언제 힘들고 불행해지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일할 때 언제 행복한지 아는 것이 성과와 연결시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면, 내가 일할 때 언제 불행한지 아는 것은 회사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면 회사에 출근할 때도 그 생각이 꼬리처럼 따라다니고, 일하는 내내 따라다니고, 퇴근하면서도 따라다니고, 잠들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되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회사 생활이 대체로 행복하시려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 불행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 때문에 불행해지는 요인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오는 불행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스템이 없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함입니다. 이 2가지 모두 나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행함은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원인을 제거하셔야 돼요. 성과를 내지 못할 때마다 힘드시다면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능력들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개인 시간을 들여 공부하셔야 되고요. 너무 실수가 잦거나 누락되는 업무들이 많으면 업무 요청 프로세스가 잘못된 건 없는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오며 가며 구두로 업무 요청을 하거나 전화로 불쑥 업무 요청을 받게 되면 누구라도 실수하거나 해당 업무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30살 때부터 이 6가지의 질문을 월급을 받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었고, 지금까지도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표로 한 삶이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언제나 달마다 체크하고 있고요. 덕분에 제가 35살, 36살 때 목표로 잡았던 일들을 모두 다 이뤄냈고, 지금은 제가 40살, 50살 사이에 이뤄내고 싶은 목표와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사수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자기 자신이 사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이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리드해보고 자기 자신을 경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는 달마다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저는 월급날마다 저에게 6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매일같이 일하는 동력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 2번째는 회사에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3번째는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인지. 4번째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새롭게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5번째는 내가 일할 때 언제 행복한지. 마지막으로 6번째는 내가 일할 때 언제 불행한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6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꼭 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